네, 안녕하십니까. 어, 또 오랜만에 뵙고, 저 자주 올린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름 또 요즘 좀 많이 바쁘네요. 아무튼, 이번에 또 보여드릴 제품은 뭐, 저희 레이덥스의 오리지널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호넷 디펜스에서 나온 9.5인치 3단봉에 대해서 말씀을, 어,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9.5인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짧죠. 이게 거의 한 2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호넷 3단봉은 프릭션 타입이고 어차피 이제 컨셉이 EDC를 중시하는 그런 컨셉이라서 가장 긴 게 지금 15.5인치, 그러니까 15인치, 스파인 15인치가 제일 가장 길고 짧은 게 9.5인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12인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 가지가 다 역할이 분담돼 있고 사용하는 거는 중첩되면서도 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분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9.5인치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프릭션 타입의 3단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펼치면 한 23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접으면 한 요만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주먹에 딱 들어가게 돼 있고 요만큼 나오고 요 정도의 길이가 나오죠. 오, 저 길이 가지고는 뭐 하지? 3단봉이 보통 보면 거의 뭐 50cm 가까이 펼쳐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3단봉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장소를 생각한다면 저는 9.5인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3단봉을 사용할 때는 뭐 곰을 만났을 때는 거의 파괴력이 극대화된 굉장히 긴 3단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들짐승들, 들깨나 이런 걸 만났을 때는. 근데 대신 우리가 3단봉을 사용하는 대상은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들판에서 어쩌다 만나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서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어떻게 뭐 그런 사람들이 또 그 특정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강요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 제압하고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3단봉이라 결국은 도시에서 사용해야 된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 눈이 많고 그리고 도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좁은 굉장히 몸이 거의 붙은 상황, 손이 닿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제어나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손이 닿을 것 같으면 전에 제가 15인치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디펜스 툴에는 내가 팔을 펼쳤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레이덥스의 EDC 디펜스 툴이 해당되는데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디펜스 툴이 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펜스 툴이 있는데 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툴이 3단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칼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EDC나 호신용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건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범주에서 빼야 되고 나이프의 역할은 아웃도어에서 뜻하지 않게 그 맞닥뜨리는 상황들에서 나이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정말 아웃도어에서는 어쩌면 또 최고의 디펜스 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웃도어에 그렇게 뭐 나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경이 뭐 문 밖으로 나가면 아웃도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문 밖으로 나가면 도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3단봉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호넷 디펜스에서 15인치까지 제작 그 이상도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하는 어떤 특수한 분들을 위해서 또 개발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는 15인치 정도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12인치 굉장히 휴대성과 그 다음에 공격력을 적절히 배합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인치는 휴대성이 특화되어 있고 공격력은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EDC 그리고 3단봉 뭐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디펜스 툴이 되겠고, 뭐 미국의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뭐 핸드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추세는 휴대성입니다. 무조건 휴대성이고 EDC고, 그 다음에 오픈 캐리가 아니라 컨실드 캐리 해야 되고, 그렇죠.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면에서는 휴대성이 굉장히 극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휴대성이 극대화되면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작아지면 공격력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휴대성이 극대화된다는 건 내가 항시 지니고 있는 거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나의 주머니나 어디쯤에는 분명히 그 EDC가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신뢰가 가는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11, 1911 총 굉장히 좋죠. 명총이죠. 거의 100년 이상 사용되는 명총입니다. 그런데 휴대성은 좀 안 좋죠. 무겁고 그 다음에 커요. 그래서 나온 게 뭐 글락이나 이런 제품들이 나왔고, 글락도 여러 가지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뭐 17, 19, 19X 뭐 그 뒤로 쭉쭉쭉 가서 정말 작은 버전까지 나오지만, 결국은 뭐 글락 17이든 19든 19X든 굉장히 좋은 파워를 가졌지만 그거 역시 무겁고 큽니다.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럼 결국은 내가 사용해야 될 때 내 손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거를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어디에 놓거나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떤 반경 바깥에 있다면 그거는 제가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파워가 떨어지더라도 내 몸에 언제나 내 몸 어딘가에 있고, 그것도 가방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파워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그 파워가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사이즈의 문제인데, 3단봉 가지고 파워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3단봉을 또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3단봉의 파워를 상당히 줄여서 3단봉이 나온다 해도 그 파워는 줄인 파워지 없어진 파워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본인이 어떤 한 수나 두 수 정도, 두 번, 세 번 이내에서 적을 제압해야 된다.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공격해서 제압하지 않으면 제가 제압당할 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적인 무술을 배울 때 느꼈습니다. 두 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한 수와 두 수 안에서 제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적절히 제압이 됐으면 빨리 그것을 도피해서 탈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수나 두 수, 그 다음에 세 수 안에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사용자 자신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방법을 찾고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제압을 순간적으로 한 다음에 내가 그 상황을 모면을 할 때, 그러면 사이즈가 내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거는 사용자가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배웠으니까. 주로 뭐 이렇게 요 정도 크기라면 뭐 몸통을 때리거나 그렇게 치명적인 곳을 때려서 제압할 수는 없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손이나 아니면 손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도 어떤 그런 리액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하면 저는 이 사이즈의 무게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의 디펜스는 도시 사용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성이 극대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휴대성을 위해서 감쇄된 그런 파워나 사이즈,
요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회를 하는 거죠. 보충을 하는 거죠. 보완을 하면 다른 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딱 봤을 때, 야, 짧으니까 저거는 별로 효과가 적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5, 12, 9인치 이렇게 있는 중에서 뭘 들고 나갈 거냐 했을 때는 저는 9.5인치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10인치도 제가 휴대해 봤고 15인치도 했는데 조금 길어요. 조금 길고 15인치는 특히나 좀 별도의 시스가 좀 필요할 정도로 그 주머니에 좀 많이 튀어나오고, 다만 이제 제가 그 항상 추천드렸던 그 9mm 탄창 파우치, 이렇게 그 고무줄로 이렇게 조여지는, 그래서 이런 3단봉에 약간 뭐 기스나 이런 게 적게 가거나 안 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파우치라면 좋습니다. 근데 좀 튀어나오고 보이죠. 예, 그런 게 싫으시면은 인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9.5인치 3단봉은 다른 회사에서 감히 시도도 못한 일이에요. 이렇게 짧게 나와서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예? 누가 이걸 살 것인가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뭔가 그 상대방과 몸을 밀착시키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레이덥스의 어떤 타격 툴, 그러니까 쿠버탄 계열의 타격 툴이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손 바깥에, 그러니까 내 팔이 닿는 그 바깥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긴 3단봉이 낫고, 그리고 3단봉은 항상 몸에 휴대하고 있어야지 어떤 순간이 발생했을 때도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줄 필요는 없죠. 그냥 주저앉힐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사람이 뭘 들었다면 그걸 떨어뜨릴 정도면 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다면 전 여지없이 9.5인치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9.5인치에는 팁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팁이 달려 있어요. 되게 이쁜데, 이 팁이 보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저는 이제 420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열 처리까지 끝낸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사는 한 7mm, 8mm 정도 좀 길게 박히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고정되죠. 요 위치는 이 스프링 클립을 고정하는 그런 용도와, 그 다음에 파세툴로서의 위치인데, 그 나사산은 제가 이제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결과, 나사산은 한 열처리 한 33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고, 대신 여기 파괴하는 데는 55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 56 정도면은 보통 아웃도어 나이프에서 쓸 수 있는 그 경도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걸로 타격을 가실 수가 있죠. 잠깐만 제가 좀 접겠습니다. 접었을 때 요만한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위치도 좀 명확해요. 스프링 클립 바로 위. 그렇기 때문에 펼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쿠버탄으로 타격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타격. 그 다음에 유리팟에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휴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손 안에 들어오고, 거의 뭐 손가락 사이즈다. 그리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잘 모른다, 뭘 쥐고 있는지.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뭐 감히 디펜스 전문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탁월한 분들 많으시고, 저는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제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비루한 지식으로 어떤 걸 고를래, 휴대성과 파워냐 했을 때는 전 파워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휴대성이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제 손에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같습니다. 9.5인치 정말 잘 만든 물건이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파세팁은 별도 판매가 될 거고, 아마 팁만 하는 게 아니라 풀고 닫을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랜야드
그 비즈로 그 도구가 나와서 쉽게 풀고 다닐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굉장히 기능적이고 아이디어하게 좀 제품이 개발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럼 파세툴이 없으면은 9.5인치가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파세툴은 나중에 나오셨을 때 그분은 옵션으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파세툴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것도 훨씬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주저리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좀 말 조리 있게 이렇게 원고도 좀 짜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